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주말은 편히 보내셨나요? 주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은 상승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는 가운데 외인들의 수급 이탈, 이 부분이 좀 가속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환율이 신경 쓰인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계속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스탠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죠. 즉,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급하게 따라살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11선이나 20선 전후까지 좀 기다려보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최근에 시장이 돌아서는 가운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도 몇 체크를 해드렸죠. 계속해서 시장 흐름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8% 빠지고 있지만 코스닥은 0.02% 올라옵니다. 자,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닥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에코프로 효과라고 봐야겠죠. 시총 최상단에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NNF 같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올라옵니다. 자, 재미있게도 기술주, 성장주 안에서도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셋 그 안에서도 대다수 종목은 빠지고 있지만 몇몇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파크 시스템즈, PSK 이런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코아시아 AD테크 같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칩셋 미디어도 여기에 속하죠. 그죠? 그러면서 텔레칩스 약 보합권 정도 머무르고 있고요.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오죠. 그리고 2차전지 지난주 막판 들어가지고는 셀업체들이 올라왔다면, 오늘은 셀이 빠지고 소재가 좀 일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빠질 때 올라왔었던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다수 종목들은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기술주 빠질 때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반도체 빠질 때 올라오고, 반도체 올라오면 빠지고,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오늘은 기술주 안에서도 각계전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까지 매기가 도는 모습은 아니에요. M&A 관련된 모멘텀 속에서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DOU, 등등등 관련돼서 올라오는 모습, 키스트까지 포함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DOU는 하이브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리버스 아웃 통합, 이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M그룹주 안에서도 유독 약하죠. 보시면 SM, CNC, 키스트까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DOU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톡스 소송 관련된 이슈는 채널을 통해서도 전해드렸고, 판사매매법 이 부분, 즉 법정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투자자가 판사 공판문 읽고 있을 때 기자들 타이핑해서 기사 송고 나가기 전에 미리 샀다가 기사 송고 나가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진짜 발로 뛰는 매매, 발로 뛰는 투자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체크를 해드린 거죠. 차이나 리오프닝 안에서도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보톡스, 그리고 임플란트, 에스테틱 의료기기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이쪽은 계속해서 살아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쭉 보게 되면 최근에 외인들을 중심으로 올라왔었던 전자와 닉스, 즉 반도체, LG 엔솔과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여기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낙폭 과대주까지, 즉 외인들의 입김이 다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이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후반 들어서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럴만 하더라도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 단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했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꺾이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2월 들어서는 포착이 되고 있죠. 그죠? 물론 완전히 외인들의 수급이 다 떠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절, 숨고르기 나오고 있다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 그 요인으로 첫 번째,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급등을 했다. 1200원대 뭐 20원, 30원, 초반에서 1274원, 후반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신경이 쓰인다. 항상 말씀드렸고, 지난주 우리가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계속 우리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사기보다는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겠습니다. 환율이 신경 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가운데 환율이 튀었고, 그리고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00선 전후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감, 매물대 소화가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가능성, 속도 조절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선, 완전히 종가 기준 하향이 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기간 조정 끝나는 부분은 2500선 넘어서서 안착이 나오는지, 아니면 완전히 추세선 깨지고 전저점 깨지고 하향이 탈하는지, 완전히 갭을 메우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짧은 트레이딩 이런 부분 지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고, 그나마 그래도 5점 가까워지면서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락 종목수가 지금도 월등히 많은 가운데, 코스피도 그렇죠. 2배 이상 많죠. 하락 종목수가.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표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올라오는 건 수완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동 못 갔죠. 그리고 정유주, SO일도 체크해드렸는데, SO일도 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전 이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갭으로 뛰어버렸네요. 1.3%, 3.3까지 올라왔죠. 어느 정도 매매 가능한 종목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르게 코멘트를 해드렸죠. 빠르게 돼요. 어떻게? 금요일 실발 장전이니까 목요일 종가에 우리 챙길 수 있는 거 챙기자. 종가 고가로 거의 고가로 끝났죠. 절반 정도 이상은 챙기고, 아니더라도 시초가 이거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SM 메가 불확실성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이 부분을 담보를 드렸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4% 밀려버립니다. 자, 시장 흐름 쭉 체크를 했고요. 일단은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장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식으로 대응 판 짜야 될지 그런 부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보면요, 종목장이에요. 다우와 나스닥 크게 엇갈렸죠. 특히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다면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5%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빠지고, 특히 1월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고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도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쭉 올라온 이후에, 하드웨어 때까지 돈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지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같이 나타나고 있던 게 미국 특징입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 5% 빠질 때 애플은 0.25% 견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흐름이 끊겼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완전히 종목 장세 양상이 미국
국내 같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2차 전지, 테슬라, 또 AI 관련된 순환매 계속 나타나고 있고 보안까지도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자체는 완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종목 장수다 보니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가운데 시장 좀 차분하게 보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들 바로바로 좀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대응제약 이슈 중국 노출도가 큰 휴젤의 영향. 이 이슈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비중 4% 평단 39,000원 휴젤. 일단 대응제약하고 메디톡스 보시면요. 크게 엇갈렸죠. 메디톡스는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메디톡스 휴젤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메디톡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쵸? 상한가 기록을 했고 바로 8.7% 급등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여타 대용제약, 휴재 이런 종목들은 급락을 해버렸죠. 왜냐면 균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용제약뿐만이 아니라 휴재까지도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두려움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단 13만 9천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급락하셨을 때 사셨던지 그랬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측면이라면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이러한 부분 행여라도 전저점 이탈할 경우에 편입 제외하는 형태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권리 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종목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죠?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고 이러한 부분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 좀 장대 양봉 50%선 저항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대략 한 14만 9천 원 손절가 12만 8천 원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이라도 한 30%든 50%든 좀 일부는 줄여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좀 줄여놓고 4%니까 한 2% 정도까지 줄여놓고 나머지 좀 마음 편하게 차라리 어디로 튀든지 난 대응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OE는 앞에서도 좀 코멘트 해드렸는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트레이딩 진입할 수 있는지 점검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갭으로 튀었을 때는 따라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흔들림 나온 이후에 재차 튀는 모습이고 그러면 일단은 뭐 기존의 고점 뭐 이런 부분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추세 추정 매매하는 지금 그런 장은 아니죠. 지금 완전히 종목 장세에서 이 종목을 장기 평선 보면 하락 그 다음에 행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형태로 지켜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는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 안 먹어도 돼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85,000원 전후 사가지고 91,000원 이 정도에 넘긴다 하는 생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먹는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쵸? 그러면 오늘같이 갭으로 튀었을 때 산다기보다는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계속 제가 매일 WTI 유가 체크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70불 선 초반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는지 여부를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학주보다는 정유주가 괜찮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서 최근에 뭐 지진 관련된 이슈 있었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오늘 산다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살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대로 유효합니다. 서울옥션, STO 관련 이쪽은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돌아서면서 스페이스 찾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매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STO 관련으로 또 시장에서 바람이 더 불어주면 좋겠지만 최근에 테마로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테마로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테마로서 이렇게 올라왔던 것들 차익실현 가파르게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신규 진입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당연히 안 좋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렸고요. 12월 달에 탐방 갔다 왔죠. 포스코 홀딩스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 2차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도 나도 소재주야 하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는 지난주도 계속 코멘트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 미운오리 새끼였죠. 상장하고 나서 분리만 그리고 오버행 그리고 근데 이게 완전 바닥 탈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면요 2021년 7월부터 뭐 10월, 11월 작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6개월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한 지 지금 10월 달, 11월 달 보게 되면 대략 한 3, 4개월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한 4개월 횡보를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빠졌고 한 4개월 횡보기 때문에 좀 더 횡보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대 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고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죠. 최근에 추세는 깨졌고 돌아서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게 전진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68,500원 전후에서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하면서 영대 소화하고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저라면 조금 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뭐 욕심내고 이런 거보다는요. 장기 평선 또 이때 지지받았었던 부분 저항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 8만원 정도 이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좀 더 길어진다고 봐가지고 그냥 박스권 플레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관심 있어요. 관심 있고 더 빠지고 하락하는 종목 뭐를 돌파를 그죠? 돌파를 장기 평선 기존 고점 돌파를 그럼 7만원대 7만원 초반 7만5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가지고 한 8만원 그 정도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는 형태로 저랑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해서 꾸준히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길게 보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 정배열 구간에서 최근에 지지 확인했고 기존 고점 돌파했고 다시 한번 상승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상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좀만 더 빠지면 한 29만원대 후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언더슈팅 나왔을 때는 최근에는 29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만약에 지수 빠지면 추가적으로 밀렸다는 거 감안하면 한 29만원 전후까지 좀 기다려볼 것 같아요. 그랬다가 빠지면 사보자 하는 형태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빠지면 그리고 29만원 왔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 왔으니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빠지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는 거. 그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올은 계속 가고 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 맞는지 올라갈 때 따라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두려워요. 그죠? 일봉상 이러니까 분봉 체크하는 거죠.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장기 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돌파 나왔을 때 추세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을 때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죠. 저라면 3%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한 4,300원 전후 이 부분 바라보며 살 것 같습니다.
자, 쭉 관련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까지 쭉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이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절반 이상 현금을 확보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도 환율이 계속 신경 쓰인다고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챙길 수 있는 것 일부 계속 챙겨가는 흐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장도 또 이런 시장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또 기운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